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예, 정지현 멘토님, 오늘 9월 첫째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크게 변동성이 심하진 않았습니다. 오늘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금융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짝 빠졌죠. 1포인트가 채 빠지질 않았습니다. 2067.86포인트 0.03%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전히 외국인에 대한 매수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금일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선물을 약 2,700억 이상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9월 1일부터 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이 유가증권 시장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파생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이 제도가 좀 변경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숙지를 좀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내수 섹터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밀려 내려오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목별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반면에 지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았던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와 그리고 섬유 의복 쪽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9월 달에는 이슈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중하순경에부터 개최가 되죠. 그렇게 된다면 내수 섹터들이 나름대로 이 수혜 주착기가 좀 분주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춘절도까지 연휴가 겹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도 나름대로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의 이제 수혜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한번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이유도 그렇게 딱히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빠질 만한 이유들도 없습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밀려봤자 2020포인트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기본 수치로 따져보게 되면 약 215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 위아래로 다 밀릴 수도 있고 또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결국은 상향 박스권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은요,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려 내려왔단 말이죠.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들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겁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이 3분기와 4분기 때도 좋아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결국 올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내수 섹터들이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시장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 라고 포인트를 좀 맞춰 놓으시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서도 국민연금 쪽에서 비중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시세를 보여주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나름대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들은 내년 시장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단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중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좀 잡아가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밀렸습니다. 9월 첫날인데요.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 9월 시장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참 심하게 흔듭니다. 그죠?
개인분 투자자분들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흔들어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은 좀 원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핑계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악재, 그 다음 대내적으로는 지금 추석 변수가, 바로, 이 상승장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흔들리거나 추석 자금을 미리 뺀다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것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는데요. 그 상승 가닥 속에서 비정상적, 비합리적 구간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만큼, 많이 출회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만, 지루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면 결코 큰 수익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73포인트까지의 순항 랠리를 좀 말씀드렸는데, 금일 조금 밀려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566선에 또, 566선으로까지 또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방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하락폭이고, 이 정도의 하락폭이라면 건전한 조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전히 다시 573포인트까지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번 주에 573선을 한번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상승 가닥 속에서의 에너지 축적, 그리고 아직은 미심적인 어떤 대외적 변수, 그 다음에 대내적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죠. 여러분들 계속 스트레스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이어질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성제약을 3번이나 지금 대안주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식 해보세요. 5월달, 그리고 5월 초, 5월 중, 5월 말, 그리고 심지어는 8월 11일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 3번 들고 나온 종목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아무리 높은 구간에서 사셨어도 지금 이제 10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귀할 수 있는 종목인지는 저희한테 판단을 맡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많이 보내주십시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전화, 문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거래소고요, 코스피 200이고요, 서비스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전소 및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를 매수하셨어요. 1,51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었죠. 팜스토리가 급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1,7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금요일 같은 경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하락 마무리가 좀 됐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팜스토리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2분기 실적 1분기 때는 87억 원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때는 아직까지 나와주지는 않았는데요. 공시정보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이 약 53억 정도 달성을 했네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9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는 당기 순이익이 36억 적자였는데 91억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좀 됐고요. 이미 턴어라운드가 됐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금일 같은 경우 1분기 때는 53억, 2분기 때죠. 53억을 기록을 놓고 있다라는 거.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140억에 단기 순이익이 127억 정도가 됐다라면 상당히 좀 실적은 괜찮은 부분들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렸습니다. 3분기 때 아마 실적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에 대한 조정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보다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가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월봉상의 10개월 선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추세 또한 마찬가지로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권역이십니다. 10%가 넘는 수익권역이시거든요.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게 1,600원 언저리까지 되밀린다라면 비중이 10%시니까 추가 매수도 한번 생각해 볼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기본 2,000원 이상 잡아가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에이스테크인데요. 4,160원에 비중 10%라고 8516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에이스테크. 자, 바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이 없는, 통신, 이런 쪽에 어떤, 제품을 담당하고 있으면 앞으로 향후, 성장성은 조금 부각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완연하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자, 주봉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꾸준히 지금 위로 올라오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적이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게 아니니까, 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늘 위쪽에서는 빠지고 밑에 쪽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좀 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목표가인 5,000원까지 한 번은 좀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5,000원이 되면 익절가를 잘 잡아놓고 추세적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00원이 넘어가면요, 4,680원 정도에서 익절가를 잡아놓으시면 된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루멘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가 11,15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LED 섹터가 올 2분기 때까지만 해도 2분기 전이죠. 1분기, 2분기 중반까지만 해도 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실적이 기대만큼 나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일단 7,700원짜리 때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잠깐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2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한 40%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작년에는 520억대의 영업이익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70억대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전히 좀 뭔가가 이 실적에 대한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 소외가 좀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루멘스의 반기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되면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공장에 대한 가동률도 약 한 80%가 채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700원대의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7,700원짜리 대가 이탈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9,000원 정도까지 일단 1차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9,000원 정도 보시고요. 그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코디에스인데요. 4,500원에 비중 20%라고 2308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코디에스 최근 들어와서 이제 조금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잘 오르다가 주봉의 볼린저 밴드 상한선 쪽에서 맞고 밀려 내려왔어요. 근데 이 상한선에 주는 의미보다는 지금 사실은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을 무너뜨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지 구간대에 어느 정도 매몰소할 때, 즉 이걸 꺼트리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다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눈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에스의 어떤 급속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마 동사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자, 이제 제대로 올라오게 되면 6,000원대 부근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그 점도 참고하시고요. 저는 제가 시청자 입장이라면 좀 더 들고 가겠습니다. 좀 들고 가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잡아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국내 원자력 발전 쪽의 설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중국 등 원자력 발전 설계 사업 기술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이 새로 부각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빙그리. 빙그레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예, 네. 93,580원이에요. 93,580원이요. 예예. 비중은요? 10%입니다. 10%요. 예예. 한 몇 달, 한 4월달, 5월달에 매수하셨나요? 예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네. 얼마까지 갈지 네. 매도 어떻게 되는 거 매도를 하려는데 매도 시점 좀 잡아야 네. 돼. 자, 일단 빙그레가 2012년도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예. 이게 혹시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혹시 드셔보셨어요? 예예. 네. 그게 중국에서 그렇게 판매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단순하게 바나나 맛 우유가 잘 판매가 돼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이상 증가가 되지 못하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빙그레에서 만드는 아이스크림 많이 드세요? 예예. 네. 빙그레 쪽에서 아이스크림을 좀 만들고 있는데, 예. 올 연초부터 시작해서 우유 가격이 좀 인상이 됐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반기 보고서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네. 지금 매출 비중이 냉장 쪽과 냉동식품 쪽을 보시게 되면 냉장 우유라든가 그 다음에 뭐 커피마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유플레들이나 이런 것들. 그게 약 한 58% 정도를 차지하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투게더 뭐 이런 게 한 42% 정도 차지를 하는데 예. 지금 보게 되면 원가가 원재료가 예.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작년에 불과 2년 전만 해도 약 한 900원 정도가 됐었는데 킬로그램당 977원 정도가 됐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1,000원대로 많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이 조금 악화됐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성패는 중국 시장이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212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 소폭 좀 증가가 됐어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여름에 좀 많이 먹죠? 네네. 그러면 3분기 때 실적은 아마 좋을 거예요. 그죠? 네, 예. 3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왜냐면 7, 8, 9가 3분기잖아요. 그때가 네네. 상당히 많이 덥죠?
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좀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권역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선적으로 이게 한 10만원? 한 10만원 쪽으로 일단 잡고 계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네. 과거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네. 계속적으로 좀 저항 자리대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9만원, 한 9만 9천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오게 되면 네.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많이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크게 손절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시간은 한 몇 달 정도? 시간은 이제 10월 달이 실적 발표가 다시 이제 어닝 시즌이죠. 네네. 일단은 10월 달 정도까지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GS예요. GS요? 네. 매수가는요? 48,000원이요. 48,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 네. 이게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쯤에. 네. GS가 계속 좀 오를 것 같아서 들어가셨어요? 네. 네. 그래 들어가가지고 그래 또 손절을 놓쳤거든요. 5% 빠지면 내가 손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네. 그죠? 한가위까지 갈란가 싶어서 지금 본 거가. 이 GS가 지금 왜 못 오르는가 하면, 네. 결과적으로는 GS의 지금, GS 그룹, 이 자체적으로 보면, 이 GS라는 종목이 거의 지주회사격 역할을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네. 거기서 이제 지금 GS 그룹 내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GS 그러니까 이제 상장은 안 돼 있죠. 그죠? GS 쪽에 이제 정유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가지 많은 나무에 뭐가 없다고 합니까? 바람 잘 나왔다. 예, 바람 잘 없다라고 하죠. 그죠? 네네. 자회사가 그만큼 많으면 자회사 덕분에 쭉 잘 오르기도 합니다만 자회사 덕분에 쉽게 못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추세라는 게, 즉,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라는 게 꼭 존재를 해요. 지금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자, 제가 선 하나 껐죠. 요걸 잘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맞고 밀렸습니다. 이 선하고 일직선을 쭉 그려봤는데 여기서 또 밀렸죠. 그죠? 또 밀립니다. 맞으면 밀리는 자리대예요. 그 밀리는 자리대 들어가신 거예요. 추세 돌파도 안 됐는데. 그냥 앞으로는 선을 이렇게 한번 꺼보세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예, 끊는다고 뭐 돈 더 받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꺼보시면 되는데. 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저항대도 여기 지금 작용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렸는가 하면, 자, 지지를 잘 받았던 구간이 지지가 돌파가 되고 밑으로 빠지면 그게 저항대가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이게 48,700원대 자리예요. 이게 저항대가 지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늘 리바운딩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차트 보이시죠? 그죠? 네네. 리바운딩이 나왔던 자리대예요. 근데 이걸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항대가 된다라고 제가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면 그게 강한 저항대가 되고 저항대가 다시 뚫고 올라와서 뚫고 올라오게 되면 강한 지지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48,700원짜리대가 늘 강한 지금 저항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곧 올라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장의 어떤 상승 분위기와 더불어 그리고 정유주들의 어떤 동반 상승과 더불어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면요. 크게 길게 밀어두고 가지 마시고 이거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안전한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5만 원대 이상 올라오게 되면 반드시 빠져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5만 원은 날리려고 하는데 5만 원 올라가겠어요. 원전까지 나는 올라가면 손절 바꿔보려고 그러는데. 예, 5만 원까지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와요? 들어가 보세요. 예.
조금, 그러니까 추석 정도 좀 지나고 한 10월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월까지요? 예.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선을 꺼보고 네. 들어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차이나 그레이터요. 차이나 그레이트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가 3,600원이고요. 3,600원에 예, 40%. 40%요. 네. 요 며칠 사이에 매수하셨나요? 한 2주, 예. 한 2주. 2주 정도? 2주는 안 돼. 예, 한 2주 정도 됐죠. 네. 한 2주가 안 됐나.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예, 뭐, 계속 저것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네. 주세요. 일단 이 차이나 그레이트가 2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네. 나왔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대규모 적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347억 원의 적자를 전환을 했습니다. 347억 원의 단기 순 적자가 났다고요. 아, 그랬어요. 네, 알고 계셨어요? 예, 그렇게 나도, 뭐, 또, 저기는 뭐 또 흑자가 났다 하면서 가던데. 영업이익은 194억의 영업이익 흑자 지속을 하고 있고요. 예. 단기 순이익은 거의 뭐 35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예. 이건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예.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장성은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고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예. 결국엔 아마도 이 박스권역으로 조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좀 보게 되면 많이 빠지면은 뭐 3,000원 언저리까지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지금 3,600원에 40% 정도가 되시니까 네. 아마도 이 수주 박람회를 통해서 차이나 그레이트가 꽤나 큰 금액을 좀 수주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뭐 3,700원대에서 한 3,800원 정도대가 1차적인 목표가가 좀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그 자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 정고점 자리 때는 한 4,300원에 4,400원 정도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손절가라든가, 그건 어느 정도. 손절가는 지금 좀 여유 있게 좀 잡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9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자리대에서 뭐 크게 더 밀릴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2,900원 자리대가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만약에 요 언저리까지 밀리게 돼서 좀 불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예. 근데, 한 3,800원, 700원 갈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 니바트요. 현대 리바트요? 네. 매수가는요? 42,800원이요. 얼마나,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요. 10%. 이걸 왜 높게 이렇게 따라가셨어요? 아이고, 그 모르겠어요. 이거, 어머니 혹시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 드린 건 알고 계세요? 모르겠는데요. 작년 못 연말에 들었는데. 얘기 드렸어요. 작년 연말에. 만원 아, 밑에서. 만원 밑에서요? 예, 만원 밑에서 이거 간다고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43,000원까지 왔어요.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어휴. 300%가 넘게 올랐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따라가시는 게 무리예요. 예. 이걸 너무 높은 가격에 따라가셨어요. 지금 따라가실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기다리셨어야 돼요. 이까지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네. 36,000원 정도까지 조정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게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거의 36,000원대까지 조정이 깊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덜렁 따라 들어가신 거예요. 잘 가니까. 그죠? 딱 조정 나오는 자리 때입니다, 지금은. 원래 이 격도가 많이 벌어지면요, 조정이 딱 나오게끔 돼 있어요. 지금 손실 중이신데, 그럼 이거를 네. 10%밖에 안 되니까 여유 자금은 있으세요? 네.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네. 자, 여기 36,000원까지 조정이 들어오면요, 네. 그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세요. 예. 6,000원까지. 36,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37,000원 밑으로요. 37,000원 밑으로요. 예,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그래갖고 다시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갖고, 매수가 부근까지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수가 부근까지 주면 수익 더 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른 빠져나오세요. 왜냐하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격을 좁히러 분명히 들어옵니다. 지금 거래량으로 봐도 딱 이격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까지 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7,000원 아래까지 조정이 한 번은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너무 높은 가격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이런 꼭 추격 매수 말고도 좋은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는데 굳이 추격 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맞는데, 그죠? 이거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거요. 그러니까 파실 건지 아니면 어차피 네. 3만 지금 현금 비중이 더 있으시다 그러니까 37,000원 아래까지 조정이 들어오면 네.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조정이 안 들어와서 여기서 가게 되면 네. 어머님 매수가 근처까지 오면 무조건 일단은 작은 수익 구간이든 아니면 작은 손실이든 빠져나오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지금 많이 잘 올라오면 42,500원대인데 42,500원까지 올라오면 손절을 하세요. 네. 예. 이게 오래 더 걸려요? 더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지금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 없죠, 그죠? 네.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는데 조정까지 기다리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네. 여기서 바로 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현대리바트의 어떤 가구주들의 실적을 보는데, 근데 실적 대비에 비해서도 성장성이 너무 많이 부각된 구간이다. 그렇다면 이 성장성이 어디까지 성장세를 이어갈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여기 아무데나 잡아 들어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멈췄어요. 여기서 한번 멈췄고 또 여기서 한번 멈췄습니다. 지금 또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자리대예요. 봐보세요. 예. 그죠? 네. 딱 지금 멈출 수 있는 자리대인데 26,000원에서 33,000원이면은 약 한 7,000원 정도 차이 나죠. 그리고 33,000원에서 4만원 캐도 7,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금 멈춰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멈출 수 있는 자리대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팔아야 되겠네요. 내일 매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파실 생각이 아니시면 37,000원 아래까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추가 매수를 하시든가, 안 그러면 매도하던가. 예, 지금 팔고 37,000원 아래에서 다시 보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하셨어요. 17,70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바이오 기업 중에 그나마 좀 한 종목 남아있는 게 한스바이오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근데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했다가, 메디톡스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려내렸습니다. 근데 성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2만원대 위에서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정고점 자리 때는 2만원 보시고요. 그 이상 보신다면 저는 거의 25,000원 이상도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2만원 이하 권역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2만원 이상 권역에서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위닉스 18,300원에 비중 10%라고 4628님 남겨주셨네요. 그죠? 이게 아마 급락이 나올 때 조정을 예상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어떡하나. 그러니까.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일단은 지금 잘 올라오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조정을 소폭 조정받고 다시 가겠지라고 들어가셨는데 쭉 더 밀려버렸습니다. 그죠? 자, 이 구간에서는 그런데 자, 지금 한참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참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죠? 또 예각, 둔각, 예각이 만들어지고 둔각이 만들어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매도 기회는 줍니다. 어디까지? 자, 딱 여기까지일 거예요. 18,800원 정도까지예요. 매도 기회 그 이상까지는 한번 줍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조금 걸려요. 여기서 떨어졌죠. 얘가 그 다음 둔각을 만듭니다. 이 둔각에서의 가장 뚜렷한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박스권 형태를 나타낼 것이다. 횡보가 나오는데 그 횡보 자리대에서는 주로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 박스권에서 조금 더 머물러 가야 됩니다. 12,300원대와 14,300원대입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몇 번을 반복해야만 결과적으로는 지지를 명확히 하면서 바닥을 다져놓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오면 이제 18,700원대까지 무난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게 지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일단은 다음번 14,300원대가 오면 일단은 일부 조금이라도 비중을 좀 10%밖에 안 되신다. 그죠? 좀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14,000원 위에서는 분할로 매도해 놓으시고 12,500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재매수를 하시는 그 관점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코오롱을 매수하셨네요. 29,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29,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조정 시에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29,000원짜리 됐단 말이죠. 29,000원짜리 부근이면, 일단은 조금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이기도 합니다. 일단 61선 자리대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올랐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은 아마 많이 밀려 내려오게 되면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엔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저 PBR 종목이에요. 코오롱에 대한 BPS, 즉 청산 가치가 45,000원대에 좀 있고 그 부분들로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해줬는데요.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매수가 정도인 29,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 한 24,000원대까지는 한번 뚜껑을 열어놓고 좀 여유있게 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2조 3천억 됩니다. 예, 한 달간 기간이 51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예, 전화가 때마침 딱 오네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좋았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경남 스틸. 경남 스틸. 경남 스틸이죠, 그죠?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650원에 6,650원에 40% 정도가 있습니다. 40%. 지금 지역이 어디세요? 부산이세요? 예. 예. 그래서 경남 스틸을 좋아하십니까? 예. 자, 일단 수익 나 있는 거 축하드리겠고요. 예. 경남 스틸뿐만이 아니라 지금 철강 회사들이 업황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철강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죠?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철강 업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금강철강의 어떤 차트 모양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복이 되게 심한 게 아니라, 지금 장에서도 크게 기복 없었어요. 금강철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경남 스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박스권 내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생님이,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의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죠. 그죠? 자, 여기가 7,300원대 부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6,900원과 7,300원대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왕 어차피 들고 가시는 거면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철강주들은. 지금 조금 거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해서 큰 차이가 아닌데, 여기서 차익 실현하고 또 밑에서 자꾸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확 날아가 버리면, 그때는 또 못 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큰 차이가 나면, 위에서 좀 털고 밑에서 분할로 재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이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확 날아갈 때까지는 좀 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예요. 예, 7,400원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글쎄요, 제가 주봉을 좀 참고를 해볼게요. 주봉을 참고해보면, 8,500원대까지는 저항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8,500원대까지는 한번 들고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보통 이 종목은 한 1년씩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8,500원대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보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하나케미칼요. 하나케미칼이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6월 10일 날요. 네. 18,800원에 50%. 18,800원에 50%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전에 좀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2만원 깨지길래 네. 또 한 2만 1,000원을 안 가겠나 이렇게 싶어갖고. 네. 네, 그래서 그 옛날에는 막 한 5만원도 넘었던 건데 하면서. 그래서. 일단은, 하나케미칼이 좀 많이 빠지는 데는 이유가 좀 있죠? 실적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게 나왔어요. 그죠? 네. 그리고 화학업종이 예전에는 중국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들은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 좀 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3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돌아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크게 반등을 좀 생각을
당분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거 네. 언제 좀 반을 좀 덜을까 싶은데요. 네. 조금 주수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어디 선에서 좀 덜어낼까요? 지금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 과거에 저가를 기록했던 15,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7,000원대 초중반권역? 네. 그 자리대까지는 일단 움직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얼추 다 이제 밀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하반 경기 보이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는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좀 비중을 줄이시겠다라고 한다면 17,000원대 중반권역에 좀 줄이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추석은 지나야 되겠죠? 그렇죠. 네. 2만원까지는 너무 시간이 길고요. 2만원이요? 네. 갈 수 있으면 더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갖고 계신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이 또 50%시고요. 네, 좀 물 탔어요. 네? 그래서 물 좀 탔어요. 물타기는 빠져나올 작정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는. 그럴 때 물 좀 타서 이렇게 비중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시려면 한꺼번에 팍 싸가지고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냥 추가 물타기가 아니라 추가 매수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7,000원대 중반 정도가 저항 자리대가 위치를 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대까지 일단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자리대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넷이요. 아, S넷. 근데 제가, 예. 근데 전문가님한테 좀 감사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예, 네, 제가 서울경제TV 계속 보다가, 예. 동성제약을 예. 해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봤어요. 전문가님이 좀 추천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예. S넷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동성제약 수익 많이 보셨어요? 네네. 예. 그럼 너무 서울경제 감사해요. TV를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예. 자, S넷 여전히 동성제약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 즉 미국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회사인 스마트 싱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죠? 그거 알고 계세요? 네네네. 예, 그 스마트 싱즈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의 IPv4 방식은 맞질 않아요. IPv6 방식으로 다 전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정부가 잡고 있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근데 이 2조 1천억 원 정도의 규모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종목을 S넷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 회사가 네트워크를 바로 네트워크 솔루션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지 보수 회사라는 거 보시면 되고, 관공서도 이 회사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 그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조차도 이 사물 인터넷을 지원하기 위해서 2.1조, 그러니까 2조 1천억 원을 갖다가 더 붓는다는 얘기인데, 2조 1천억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S넷은 동성제약처럼 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들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예.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대안주 정답 한전기술이었네요.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